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 토픽입니다. 어, 쇼클룩스 오비도브님, 안녕하세요. 루카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슈레샤 밀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벌써부터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특히, 쇼클룩스 오비도브님이 가장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예고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83회 토픽 기출 문제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볼게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지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파일이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만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보이시죠? 죄송해요. 잠깐 지체됐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83회 읽기 문제 풀어볼 건데,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는 않고, 이번 주에는 문법, 83회 읽기 문제 중에 문법 문제, 신문기사 제목 찾는 문제, 주제 찾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나머지 문제 풀어볼 거예요. 가로 넣기 문제, 그리고 같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내용 찾기 문제, 그리고 보기에 들어갈 내용 찾기 문제,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서 83회 토픽 읽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문법 문제죠. 이 문법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문법 문제가 보통 토픽 중급 이상 되면 대부분 잘 문제를 풀긴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문법을 잘 정리하거나 잘 알아두지 않으면 이게 51번이나 52번의 쓰기 문제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나온, 읽기에서 한번 나온 문법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쓰기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먼저 1번 문제 먼저 볼까요? 책을 많이 읽다 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야겠죠? 자, 읽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이럴 경우에 뒤에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가능한 일에 대한 부분이 뒤에 나와 있네요. 이걸 통해서 앞부분에 어떤 문법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추측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번 1번 답 몇 번일지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김미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렌님 답 1번 맞추셨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읽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 1번으로 볼 수 있죠. 뒤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 때문에 맞는 답은 1번밖에 안 되겠죠. 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문장, 한국어 문장 표현 왜 음연이 올 때 뒤에 할 수 있다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 문법 표현 면은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 면이 오면 앞 내용은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가 있죠.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는 영어로 if와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런 조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죠. 이때 앞부분의 조건, 면이 나왔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문장 표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다 라는 는다 문장 표현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위에서 본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일이죠. 가능성 있는 일 아니면 어떤 일의 결과를 나타낼 때는 하게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하면, 으면이라는 조건과 가정이 나왔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한국어 문장 표현은 한다,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먼저 볼까요? 얘 보면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봄이 온다면 조건이고요. 자, 이러한 조건 상황에서 뒤에 꽃이 핀다, 니은다 나와 있죠. 봄이 오면 항상 꽃이 피어요.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한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요. 아침이 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이런 뜻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밥을 하신다. 어머니는 쉬지 않고 아침이 되면 항상 밥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앞에 음연이 왔을 때 뒤에 는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들어볼까요? 얘 한번 들어볼게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이 되면 자, 와봄 토픽 수업을 자, 여기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이 되면 와봄 토픽 수업을 자, 반복되는 일을 강조할 때는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와봄 토픽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듣는다.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듣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성을 강조하려면 듣는다 대신에 와봄 토픽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써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수요일과 월요일에는 와봄 토픽 수업 듣는 거 가능해요.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과를 나타낼 때는요. 듣게 된다 라고 씁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와봄 토픽 수업을 듣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렌님 쓰신 것처럼 와봄 토픽 수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볼 수 있다. 본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본다. 둘 다 가능하죠. 잘하셨어요. 히로코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요. 폭식하면 살이 찌게 된다. 자, 찌게 된다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를 나타낼 때 앞에 나와 있는 음연이 조건 또는 근거가 되겠죠. 폭식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여러분들? 폭식? 폭식하다. 폭식은 밥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것을 폭식이라고 합니다. 폭식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이걸 폭식이라고 해요. 음식을 주로 이 폭식은 짧은 시간에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폭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폭식을 하면 조건이죠. 결과 살이 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 뒤에 나올 때는 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요. 와봄 토픽 수업을 들으면 조건이죠. 결과 한국어를 잘 하게 된다. 이렇게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잘하다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마지막 보면요. 토픽 시험에서 6급을 받으면 조건 장학금 받을 수 있다. 가능한 일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다.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정리한 것처럼 1번 문제 뒤에 가능성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음연 할 수 있다 연결된다는 거 앞에는 조건 뒤에는 가능성이 있는 일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문장 표현은요, 여러분, 단순히 읽기 문제, 문법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표현 기억하셨다가 54번 글쓰기 할 때 그대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54번 글쓰기에서 무엇을 하면 뭐 하게 된다, 뭐 할 수 있다,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법 1번부터 4번에 나오는 문장 표현을 쓰기에도 그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 중요해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봤어요. 이번에 음연 앞에 차이가 있다면, 위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at, 과거 표현 at과 ot이 붙었죠. 이렇게 음연 앞에 at, ot이 붙었을 때 사용되는 문장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요. 자, at쓰면, ot쓰면 이렇게 붙었을 때는요, 앞에 나오는 상황, 가정되는 상황,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현재와 반대 또는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말할까요? 토픽 6급이 없다. 6급이 없다. 이게 현재 상황이라면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써야 하니까 토픽 6급이 있다면, 있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 토픽 6급이 있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와 반대되거나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넣어서 뒤에 진짜 바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일이니까 내 소망, 소원, 아니면 뭐 희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뒤에 오겠죠. 뭐 하고 싶다처럼 내가 원하는 내용이 뒤에 옵니다. 이때 끝나는 표현은 할 텐데 또는 했을 것이다 라는 문장 표현이 뒤에 오죠. 아미리타 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상황, 나의 현재 상황은 토픽 6급이 없는데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내용, 토픽 6급이 있었으면 뒤에 소원 와야겠죠. 원하는 내용, 소원 있었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음연이 반복적인 일,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 가능한 일, 이런 의미의 문장을 쓸 때도 사용되지만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장을 쓸 때 지금 현재나 과거 일과 반대되는 소원, 소망을 문장으로 쓸 때도 나타내죠. 한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엔 과거 상황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 상황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거 볼게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네, 이게 과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 상황과 반대돼야 하니까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되겠죠? 과거와 반대. 장학금을 받았으면, 만약에 내가 지난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으면 바라는 일, 지금 현재 바라는 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엇을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않았을 텐데 라고 사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전에 한국어 문장 표현 공부했을 때처럼 이건 그냥 단순히 바라는 일이라면 을 텐데를 사용했을 때는 후회하는 감정이 더 들어가 있다 라고 했죠. 하지 않아서 아쉽다, 너무 후회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될 때는 했을 텐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면요. 키가 컸으면 여기에 있죠? 키가 크었으면 모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돼 너무 아쉬워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보면요. 아침을 조금 먹었으면 아침 많이 안 먹고 조금만 먹었으면 같이 식사했을 것이다. 식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as면은요. 바라는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 as면 표현이 문장 표현으로 굳어져서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싶다. 했으면 한다. 이렇게도 사용되죠. 지난번 이 83회 51번 시험에서 별자리 보는 축제를 갔는데 그 마지막 표현에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이 별자리 축제가 있으면 다시 보러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이 답이었었죠. 그때 보고 싶다 라는 표현 대신에요. 같은 의미로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싶다. 봤으면 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무엇을 했으면 할 텐데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 대신에 앞에 바라는 일이 들어가고 이 바라는 일이 앞에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싶다, 했으면 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밑에 볼까요?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간다. 자, 이거 내가 원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소원인데요. 여기에 as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바라는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고 싶다 대신에 이런 문장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 표현이에요. 가고 싶다, 갔으면 좋겠다. 또 똑같죠? 여행을 갔으면 싶다, 가고 싶다. 여행을 갔으면 한다,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렌님이 문장 예시 써주셨네요. 한번 볼까요? 문장 예시 보면 토픽,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쉬웠으면 좋겠다. 쉬우며 쉽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 토픽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쉬웠으면 좋겠다 대신에 쉬웠으면 한다. 그리고 쉬웠으면 쉽다. 이거 다 쓸 수 있겠죠. 쉬웠으면 좋겠다. 쉬웠으면 한다. 쉬웠으면 쉽다. 이런 표현들 다 가능합니다. 제 카메라 때문에 여러분들 이 뒤에 표현 안 보이셨겠네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as면 무엇 했을 텐데 후의 의미가 더 클 때 했을 텐데 사용하고요. as면 바라는 일 그냥 나타낼 때는 할 것이다 쓸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아까 1번 문제에 보면 답이 아닌 것으로 읽든지 읽거나 나왔죠? 여기에 사용된 든지와 거나는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사실 이 2번이 답이라면 4번도 답이 되고요. 4번이 답이라면 2번도 답이 되겠죠. 든지와 거나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같은 의미의 문법이 있다면 이 둘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든지와 거나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지만, 앞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는 문법이죠. 이건 너무 쉬운 문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든지, 거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거나, 든지 같은 의미의 문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문법의 의미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선택. 앞에 나와 있는 A라는 행동과 뒤에 있는 B라는 행동이 나와요.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보면 or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 문제도 벌써 푸셨네요. 앞에 1번부터 4번 좀 쉬우니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때 거나나 든지를 사용할 때요. 뒤에 주로 하다라는 동사와 같이 옵니다. 한번 볼까요? 휴일에는 집 청소를, 여기 행동이 여기 나와 있죠? 집 청소를 하다, 거나, 하든지 운동을 한다. 뒤에 하다 나와 있죠? 거나 든지 연결되는 행동은 이 한다와 주로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요. 사람들은 보통 아프거나 힘들 때, 아플 때, 힘들 때 둘 중에 하나죠. 아프거나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택의 의미가 있는 한국어 문법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거나나 든지가 사용되는 다른 의미예요. 만약에 이 거나 든지가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어떻게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 이때 의미는 상관없다, 뭐 어느 것이든 좋아, 다 좋아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무엇은 뭐 what, 어디 where, 뭐 who, 이거 주로 물어보는 의문사라고 하죠. when, how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요. 앞에 무엇 나와 있죠? 무엇, 이 무엇을 먹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아무거나 다 괜찮아, 다 좋아 이런 뜻이 되죠. 상관없어, 다 괜찮아, 뭐 선택하지 않을 거야, 다 어느 것이든 괜찮아 이런 의미가 되죠. 뒤에 옆에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라고 나와 있어요. 가든지 가거나 둘 다 괜찮죠? 가든지 좋다. 그러니까 장소와는 상관없어. 장소는 어디든지 좋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공부하든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부 방법은 상관없어. 뒤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상관없어 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이런 단어와 함께 거나 든지 사용되면 의미가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상관없어, 무엇이든지 괜찮아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에 행동에도 거나가 오고 뒤에 행동에도 거나가 와요. 거나, A 하거나 B 하거나, 또는 A 하든지 B 하든지. 앞에 있는 행동에도 거나가 왔고 뒤에 행동에도 거나가 왔죠. 앞에서는 중간에 거나가 한 번만 쓰였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처럼 A, B 중에 뒤에 다 거나 왔을 때는 둘 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할 때 거나 쓸 수 있어요. 이건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A도 B도 둘 다, 모두 다 이런 뜻이 되죠. 보면요. 내가 잠을 자거나 라고 되어 있죠.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잠을 잘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모두 둘 다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나가 원래는 둘 중에 하나,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행동 중에 앞에 행동, 뒤에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 행동과 뒤에 행동 모두 다 거나가 붙었을 때는 둘 다, 모두라는 의미로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미리타비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수업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방금 거나 공부했으니까.
뭐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미리타비님 아니요 선생님 예였어요. 예시. 예시 써주신 거군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렇죠. 이거죠. 아까 설명했던 그 단어들 앞에 오는, 여기, 언제든지, 언제나 연락주세요. 라고 하면, 시간 관계없이, 어느 시간이든 다 좋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시 잘 쓰셨어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어요. 답은 쉽게 2번이죠. 보거나. 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답을 찾을 때 거나 든지 사용할 때는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하다 이 두 행동 뒤에 하다가 주로 많이 온다라는 거 생각하면 뒤에 하다 뒤에 왔죠. 그래서 영화 A, 운동 B 이 두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거나 또는 보든지 둘 다 맞는 문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번,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1번이 끝났네요. 2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 제가 쉬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1번부터 4번은 보통 중급 이상 되면 많이 맞추시잖아요. 그런데 문제 맞추느냐, 틀리냐, 문제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한국어 문장 표현 앞부분에 어떤 문법이 왔을 때 뒤에는 어떤 표현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서 우리가 쓰기 시험에서도 사용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일단 여기에서 끊어야겠죠. 왜냐하면 무엇 하는 걸 보니 니 왔습니다. 예전에 한국어 문장 표현에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낼 때 뭐 하니 또는 같은 표현으로 하니까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벌써 한 몇 달 됐는데 이제 멤버십 회원 강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니가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니, 니까, 아서, 어서, 뭐 함으로 이런 문법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니나 니까 사용하고 아서 사용하는지 비교하는 그런 공부도 했었죠. 문법 공부. 2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봄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답을 대부분 맞추셨는데 2번이 되겠죠. 온 모양이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이유 한번 볼게요. 왜 그러는지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어야겠죠. 자, 이거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걸이 뭐예요? 한국어 문법에서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 걸은요, 하는 것을 보니 이거 줄였을 때, 이거 줄여서 쓸 때 걸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특별한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명사, 그리고 목적어 나타내는 조사 을 붙어서 그것을 보다. 이거 보다 동사죠? 니 연결해주는 말 뒤에 봄이 온 모양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하는 모양이다. 이게 무슨 의미의 문장 표현인지 아셔야겠죠. 하는 모양이다 또는 한 모양이다, 는 모양이다 쓰면 현재 나타내고요. 은 모양이다 라고 쓰면 과거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이 한 모양이다, 는 모양이다 모두 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은 사실 추측,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할 때 한국어 표현 어떤 거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측하는 표현, 문장 표현 어떤 거 있나요?
가장 쉬운 추측 표현은 할 것 같아. 이거 있지 않나요?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같은 의미예요. 할 것 같다. 무엇을 할 것 같다, 한 것 같다, 는 것 같다. 추측을 나타내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은 모양이다와 같습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두 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 헨리님 지금 쓰신 거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황민퉁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추측을 나타낼 때 앞에 이렇게 추측하게 된 원인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추측을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쓸 수 있겠죠. 그때 이 판단의 근거,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 이 니까 쓸 수 있어요. 같아요. 니와 니까는 무엇을 하니 이런 모양이야, 하니까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밑에 예시 보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이거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유가 됩니다. 이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는 내용 뒤에 오겠죠. 태풍이 올 모양이야, 태풍이 오는 모양이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추측이죠. 이거 완전히 그대로 태풍이 오는 모양이야 대신에 태풍이 오는 것 같아 라고 써도 맞습니다. 완전히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태풍이 오는 모양이야, 태풍이 오는 것 같아 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미래 일에 대한 추측은 을 모양이다, 을 것 같다 이렇게 쓰면 미래 내용이 되겠죠? 또 밑에 보면요. 자,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자, 이게 근거가 돼요. 이유. 보니까, 결과, 내가 추측해요. 추측한 내용은 이겁니다. 소풍이 매우 즐거웠던 모양이야. 소풍이 즐거웠던 것 같아. 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추측의 내용이 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위에서는 은 모양이야인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예시에서는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사용되었죠. 앞부분에 형용사가 올 때는 뭐 즐겁다, 귀엽다 같은 형용사가 올 때는 이렇게 은 모양이야 대신에 어떤 모양이야 라고 쓰기도 해요. 네, 이런 표현도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앞에 상황이 이유고 이 이유에 대한 추측한 모양이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미리타 비님이 거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셨는데요. 거세게 한번 볼게요. 강하게 라는 뜻입니다. 어떤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힘, 바람, 힘 같은 것들이 강하게 라는 뜻으로 쓸 때 거세게 라고 쓸 수 있어요. 거세게, 힘차게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강하게, 힘차게 같은 의미입니다. 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뭐 거세게 친구를 친구를 이러면 안 되는데 거세게 밀었다. 그러니까 힘으로 세게 밀었다, 힘있게 밀었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거세게 쓸 수 있죠. 나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조드백님이 예시 쓰셨네요. 예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표현 좀 바꾸면 밖에 비가 자 이렇게 써야겠죠. 와서
와서 라고 일단 쓰셔야 되는데요. 이때 뒤에 무엇을 하는 모양이다 라고 쓰면 이 추측의 의미잖아요. 추측의 의미일 때는 정확한 그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 어서를 쓰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서 어서보다 밖에 비가 오는 것을 보니 또는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오니 오늘 학교에 갈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때 이 니와 아서 어서의 차이점은 우리 전에 그 문법 수업 시간 한국어 문장 표현 공부할 때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오곤 한다, 하곤 한다는 우리 많이 했었죠. 한 적이 있다 없다 이거 두 개 비교해서 했습니다. 둘 다 경험을 나타내는데 한 적이 있다 없다는 과거의 일회적인 경험에 대해서 나타낼 때 한 적이 있다 없다 라고 쓴다고 했었죠. 하곤 한다 라는 것은요, 자주 반복되는 경험에 대해서 나타낼 때 하곤 한다 라고 씁니다. 반복되는 경험에 대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곤 한다 쓸 수 있죠. 두 개 서로 반대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52번 시험에서는요, 한 적 있다 없다 이것을 이용해서 한 번도 강조하는 표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는 거 강조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한 번도 무엇을 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경험이 전혀 없다 라는 걸 나타낼 때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다음에 하는 편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렌님 지금 쓰신 거 예시 잘 쓰셨어요. 렌님이 쓰신 거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는 오는 걸 보니, 그런 상황을 보니 비가 올 모양이다. 미래 추측이죠. 올 모양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편이다 먼저 볼게요. 이 편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 쪽에 더 가깝거나 어떤 것에 속해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편이다. 보통 이 편이다는 여러분들 무엇 하는 것이다 아시나요? 우리 쓰기 시험에 보면 주어가 보통 은는, 앞에 주어가 은는 나왔을 때 뒤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 뜻에 대해서 정의할 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장 표현이에요. 무엇은 무엇 하는 것이다. 이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것처럼 어떤 뜻을 정의하거나 설명할 때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설명해야 하죠. 그래서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돼요. 자, 이것과 비교해보면 이 하는 편이다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드러운 표현. 마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때 하는 것이다 보다 하는 편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조금 더 그 표현으로 보면 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 정확한 사실 사용한다. 그래서 단정적이다 라고도 나타내요. 다음으로 이것보다 약한 표현으로 하는 편이다 쓸 수 있고요. 이것보다 가장 약한 것, 내 주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부드럽게 표현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하는 것 같다
사용할 수 있죠. 이때는 추측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드럽게 듣는 사람이 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부드러운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공손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보면요. 나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닮은 편이다. 그러니까 엄마를 더 닮은 편이다 라는 것은 나는 엄마 닮았다. 나는 엄마를 닮았다 라고 하면 확실한 사실이 되죠. 근데 그것보다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 좀 더 부드럽게 엄마 쪽에 가깝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 학생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 한국어 잘하는 것에 더 가깝다 라는 걸 나타내죠. 나티님 예시 쓰신 것처럼 어디에 속한다 라는 의미로 예를 쓸 때 나는 무조건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거는 이거랑 좀 달라요. 하는 편이다. 이거랑 좀 달라요. 여기에서 이 편은요. 앞에 이 는 편이다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요. 동사, 형용사 나오고 하는 편이다 라고 사용되는데 지금 나티님이 쓰신 것은 네 라는 표현이 명사죠. 명사 다음에 편을 썼죠. 여기에서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무조건 너의 사람이야. 너의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소속이 어디인지를 나타낼 때 이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편은 팀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영어로 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걸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이 무엇을 하는 편이다 라는 문장과는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렌님 쓰신 것처럼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 문장 표현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겠죠.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미리타비님이 쓰신 것처럼 나는 또는 그 학생은 야구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 잘하는 편이다. 잘하다, 못하다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붙여서 쓰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3번,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먼저 3번 문제 보면 시험이 시작되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자, 무엇 하자 라는 표현은 하자마자 라는 문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바로 이런 뜻이죠. 앞의 행동이 끝나고 바로 뒤의 행동이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표현이죠. 한국어 문법 표현 하자마자. 좀 카메라 때문에 내용이 좀 가려져서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놓으면 좀 더 잘 보일까? 볼게요. 어떤 행동이 끝나고 바로 뒤에 내용이 이어질 때 하자마자 쓸 수 있습니다. 교실은 숨소리가 이럴 만큼 조용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3번이죠. 들릴 정도로 들릴 만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문법 일단 보면요. 문법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 좀 꽤 된다, 많이 된다, 어떤 상황이나 정도 또는 수준을 나타낼 때 그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 이때 이 정도나 수준이라는 것은 약간 영어로는 레벨을 나타내죠. 어느 단계,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이 할 만큼, 할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실이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그러면 뒤에 조용한 게 어느 정도야, 어느 수준이야 라는 걸 나타낼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소리도 사람이 이렇게 숨 쉬는,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수준만큼, 그 정도만큼 조용해졌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완전히 두 개 같은 문법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의 정도 또는 수준을 나타낼 때 할 만큼, 할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보면, 이 다가도 많이 나오죠. 다가는 앞 행동이 중단, 갑자기 하다가 멈추고 뒤에 행동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이죠. 밥을 먹다가 학교에 갔다 라고 하면 밥을 다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간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4번에 들릴 때까지는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법 표현은 아니고요. 이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그 까지라고 했을 때 이거 기억하시죠? 어디서부터 무엇까지 라고 했을 때 여기 이까지가 마지막을 나타내요. 마지막. 뭐 한 개 아니면 뭐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릴 때까지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뒤에 나오는 어떤 행동을 이 마지막, 이 들린다 라는 이 마지막까지 해라, 이 정도까지 해라 라는 걸 나타내죠. 이 마지막, 끝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용히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조용히 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그 마지막이 여기에요. 마지막. 숨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뒤에 행동을 해야 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무엇 할 때까지는 여기가 이 마지막이 되고요. 끝. 이 들릴 만큼, 들릴 정도로 문법은 그 처음과 끝이 없고 어떤 정도를 나타내죠. 뭐 레벨이 몇 레벨, 몇 단계, 이런 단계, 레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더라도는 아시죠? 아도와 같습니다.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아도, 더라도 쓸 수 있죠. 앞 내용과 반대되는, 반전되는 상황이 뒤에 이어질 때 더라도, 아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 집의 분위기 꾸미기 나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꾸미기 나름이다, 무엇 하기 나름이다, 이거 문법 볼게요. 이거 답은 몇 번일까요?
무엇을 하기 나름이다. 맞습니다. 렌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4번. 꾸미기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다 무엇 하기 나름이다. 무엇에 달려있다.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어떤 것에 앞에 나와 있는 그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한국에서 했던 유명한 광고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였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광고 대사가 있었어요. 똑같죠? 하기 나름이다. 이때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남자의 행동은 여자에 따라서, 여자 하는 것에 따라서, 여자 하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면 남자도 잘하고, 여자가 잘하지 않으면 남자도 뭐 잘 못한다. 행동을 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 하기 나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무엇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 나온 그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상황이 바뀐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겠죠. 같은 의미로 바꿨으면 이것도 남자는 여자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만한 게 이 꾸밀 만하다, 무엇을 할 만하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때 이 을만하다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뜻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앞에 있는 내용이 매우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럭저럭 괜찮다. 영어로는 약간 뭐 not so bad 아니면 so so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not so bad 아니면 so so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무엇 할만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음식이 이 식당의 음식이 뭐 먹을만하다 라고 하면 이 식당의 음식이 매우 맛있진 않아요. 매우 맛있진 않지만 너무 맛있진 않지만 먹을 수는 있어. 괜찮아. 보통 정도야. 보통 정도이다. 뭐 매우 맛있진 않은데 맛이 없지도 않아. 그냥 먹을 수는 있어. 괜찮아.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아래님이 또 예시 써주셨네요. 이거 나름이다 예시. 이거 한번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시. 시험 성적은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괜찮죠?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노력하기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할만하다 라고 하면 뭐 그럭저럭 괜찮다.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최선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최고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의미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무엇 할만하다는 무엇을 하는 것에 무엇 하기에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서 그 음식이 먹을만하다. 그 음식이 먹기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님 쓰신 것처럼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울만해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울만하다 라고 하면요, 한국어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막 배우기 배우는 것이 보통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은 된다. 한국어는 엄청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배울 수는 있어. 배우는 것은 괜찮아. 가능해.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기 쉽다. 무엇 하기 쉽다. 이거 볼게요. 무엇 하기 쉽다 라는 것은 무엇 하기 편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렵지 않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죠? 이거는 무엇 하기가 쉽다. 무엇 하기 이것도 써보면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예시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기 쉽다. 이거 한번 볼게요. 공부 만약에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 이 가능성을 나타낼 때 떨어지기 쉽다, 무엇 하기 쉽다 라는 표현이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우리 앞에 음연 사용됐을 때 뒤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 온다고 했었죠.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라는 거를 강조할 때 하기 쉽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꿔보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무엇 하기 쉽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쉽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볼까요? 예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다음에 5번부터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8번은 사실 단어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단어 문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만 확인하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때 5번부터 8번은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핵심 단어를 찾으세요. 답과 관련이 있는 핵심 단어를 골라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되겠죠. 보면 가벼움을 신다라는 단어 나왔어요. 신다.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 나왔죠. 어떤 길에서도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신는 것은 어떤 신발과 관련이 되는 단어죠. 신발. 관련된 단어는 3번 운동화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신다, 어떤 길이라는 표현, 단어, 이 핵심 단어를 찾았을 때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T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이거 을만하다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나봐요. 잠깐만 질문 보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A 을만하다는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A 을만하다. 형용사를 말하시는 거죠? A가. 볼게요. 자, 방금 T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을만하다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때 그 T님이 질문하신 이 을만하다는 다른 의미로 이럴 때도 사용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볼게요. 예시 보시면 그곳은 운전해서 갈만하다, 무엇을 할만하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할만하다 라고 표현되는 것은 운전해서 가기에 어렵지 않아. 내가 하기에, 내가 앞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하기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곳은 운전해서 갈만해 라고 하면 뭐 운전해서 가기에 나쁘지 않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내가 직접 하는 행동 있죠? 사람이 직접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는 앞에 행동이 무엇을 하는 것에 어렵지 않다 라고 사용됩니다. 무엇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 또 이게 다른 예로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예시로 무엇을 하기 어렵지 않다. 수업을 들을만 하다. 이거 볼까요? 수업을 들을만 하다. 들을만 하다 라고 하면요, 수업을 듣는 게 어렵지 않아. 내 단계, 내가 수업을 듣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쉬워. 괜찮아.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을만하다가요, 지금 T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닐 때는 무엇을 하기에 나쁘진 않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주어가 하는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에 어렵지 않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어떤 행동이 뭐 나에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무엇을 하는 것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괜찮다 이런 의미, 또는 어떤 행동을 내가 직접 하는데 어렵지 않다 라는 의미, 괜찮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두 개 자체가요. 그렇죠. 아미리타비님 지금 예시 쓰는 것처럼 토픽 시험을 볼만하다 라고 쓰셨으면, 토픽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토픽 시험 괜찮았어, 나한테는 토픽 시험이 좀 쉬운 편이었어, 이렇게 볼 수 있죠. 볼만하다 라고 하면.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T님 덕분에 그래도 이거 한 번 더 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다음에 6번 보면 뭐 맛있게, 신선한 재료,
신선하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맛있다라는 단어 있기 때문에 맛있다와 관련된 단어는 식당밖에 없겠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음식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7번 보면 웃는 얼굴, 밝은 인사, 뭐 웃다, 인사한다, 웃고 인사하는 것 이런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 뭐 환경 보호 관련 없겠죠. 건강과도 관련이 없을 겁니다. 봉사와도 관련이 없겠네요. 웃고 인사하고 하루의 시작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 예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예절과 가까운 단어가 되겠죠. 8번에 뒤에 보면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와 있어요. 우리 52번 토픽 쓰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하지 말다, 뭐 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은 금지,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단어 하지 말다, 하지 마세요 라는 금지와 경고를 나타내는 의미 가까운 것은 안전 규칙밖에 없습니다. 이거 규칙을 지키세요. 이 규칙을 지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그 외에 뭐 방법이나 순서나 안내 관련된 단어로는 뭐 금지, 경고를 나타내는 이 표현과 맞지 않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신문기사 제목 찾기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씩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 전에 한번 같이 푼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 같이 봤을 때 신문기사 제목 찾기 문제는 우리 이렇게 풀었었죠. 문제 푸는 방법에서 보면 첫 번째는 단어를 잘 보자 라는 거였어요. 주로 시험에서 단어를 바꿔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 찾으면서 보자 라는 것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 또는 관용적 표현은 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사실은 신문기사 제목 찾기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나 한국어 관용적인 표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3번과 관련 세 번째 방법은요. 쉼표 앞뒤 부분을 추측하자. 앞뒤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 의미를 추측하면서 보자 라고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드라마 진실 인기 효과 라고 나와 있네요. 쉼표 있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고요. 뒤에 보면 원작 베스트셀러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 뭐 베스트셀러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베스트셀러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면 이 3번 앞뒤 부분 관계 추측해보면 드라마 진실이 인기 효과, 드라마 진실이 인기가 있어요. 그 효과로, 그 결과 원작, 이 드라마 진실이라는 작품의 원래 작품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관련된 거 한번 단어 찾아보면 자, 일단은 이게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되었다. 뒤에 결과 나타내겠죠? 조건과 결과. 조건, 결과 나타내고요. 1위가 되자라는 것은 1위가 되자마자 즉시 바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좀 잘 알 수 없겠죠. 뒤에 내려가 보면 뭐 3번은
인기로라고 해서 이것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돼요. 원인과 결과. 추가해서 어서 사용됐네요.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그럼 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냈는데 2번만 원인과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일단 틀렸고요. 또 보면 인기 효과, 인기가 얻어서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했었죠. 관련된 단어 보면 판매량,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관련된 단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작 작가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작가와 관련된 말 없었고요. 또 모든 작품들이라고 돼 있죠. 모든 작품이 아니라 이 드라마 진실과 관련한 원래 작품 한 가지만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3번은 틀렸죠. 시청률 1위라고 했는데 시청률 1위가 아니라 책이 많이 팔린 거 나타내니까 이것도 틀렸죠. 단어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보면 판매량 1위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맞추셨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보면 기습포구에 자, 차량 엉금엉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근길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기습이라는 단어 아셔야 하고 엉금엉금이라는 비유적인 표현 아셔야 하죠. 이 엉금엉금이라는 거 보면 엉금엉금이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이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낼 때 엉금엉금이라고 하죠. 또 옆에 보면요. 출근길 정체라는 단어도 알아야겠네요. 그럼 볼게요. 단어가 기습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갑자기 이렇게 단어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포구는 큰 비죠? 많은 비, 큰 비 때문에 차량이 천천히 움직여요. 출근길 정체라는 말은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차량이 천천히 움직여서 출근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출근길에 차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앞에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럼 맞는 표현 찾아보면요. 그렇죠. 지금 마유님, 김미정님 지금 여러분들 답 올리신 것처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습이라는 단어 갑자기 나와 있고요. 폭우라는 단어가 많이 쏟아진 비 바뀌었죠. 엉금엉금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운행하다, 운행이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 정체가 막히다,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있다 라는 뜻으로 막히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도 원인과 결과니까 하면서 이렇게 사용됐죠. 앞에 이 이유 때문에, 이 근거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요. 1번에서는 기습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또 2번도 역시 기습이라는 단어가 없고 엉금엉금에 대한 표현도 없네요. 또 4번은 계속된 비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없죠. 이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습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 한번 보면요. 기습이 갑자기라고 했죠. 갑자기 기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로 불시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불시에라는 단어는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미리 짐작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불시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불시에 우리 집에 오셨다 라고 하면 부모님이 미리 이야기 안 했어요. 집에 온다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집에 오셨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때 이 불시에를 바꿔서 기습적으로 우리 집에 오셨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기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갑자기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27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좀 문제가 쉽네요. 급증, 미흡 이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급증이라는 게 늘어나다, 증가하다,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다, 매우 증가하다 라는 뜻이죠. 온라인 거래 사기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사기가 급증해서 갑자기 증가해서 정부 대책 마련, 정부가 대책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문제 해결 방법, 대책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마련. 마련이라는 것은 준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것은 미흡. 미흡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족하다. 답은 1번이 돼요. 보면 온라인 거래 사기가 급증, 늘었다 이 단어 이렇게 사용됐고요. 미흡하다, 부족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됐죠. 나머지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어요. 정부 대책 마련이 정부의 대책 마련, 온라인 거래 사기, 온라인 거래 사기 그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급증과 미흡이라는 단어만 알았으면 금방 풀 수 있었겠죠. 2번이 틀린 이유 한번 볼까요? 2번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정부가 대책 수립하고 있다. 수립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의미, 미흡이라는 단어가 없죠. 여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더군다나 이 앞부분과 뒷부분 관계 보면 온라인 거래 사기가 급증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는 부족해요. 그럼 앞, 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고 있죠. 반대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접속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 내용과 뒷 내용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자, 다음 부분은요. 주제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찾기 한번 볼 건데, 주제 찾기는 사실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여러분들이 읽기를 푸는 동안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 주제 찾기 문제는 첫 번째, 접속사를 잘 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어떤 접속사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와 같은 앞 내용과 서로 달라지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이런 접속사 잘 봐야 한다. 뭐 이와 달리, 뭐 이런 이와 달리, 이에 반해 이런 접속사들 잘 보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따라서, 즉, 이와 같이처럼 내용을 정리해주는 접속사도 잘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이런 접속사 뒷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어 표현을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해야 한다,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들, 뭐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표현이 있는 부분이 주제라고 했었죠. 이런 표현이 있는 부분이 주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글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 찾는 방법이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물어봤는데 문제 보니까 물론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짧은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접속사 먼저 얼른 찾으세요. 접속사가 여기 그러나 나와 있네요. 그러나 여기 이 뒷부분부터 잘 보면 되죠. 이 앞부분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뒷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뒷부분 한번 볼게요. 뒷부분 보면 예술의 본질은 작품 그 자체에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작품을 봐야 한다. 작품만 보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보면 작품의 외적인 사실들보다 작품에 초점을 두고 더 자세히 말하고 있네요. 작품 그 자체와 반대되는 게 작품 외적인 사실들이고 작품 그 자체가 작품에 초점을 두는 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게 좋다라는 말이 되고요. 작품의 구성 요소, 표현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입문서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늘어났으면 좋겠다. 무엇 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주제는 이 마지막 부분이죠. 입문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왜요? 어떤 입문서요? 작품에 초점을 둔 입문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그러면 답 골라보면요. 답은 작품 자체, 여기 작품 그 자체, 작품의 초점, 충실히 소개하는 예술 입문서, 이것이 많아져야 한다, 늘어난다, 많아지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번 틀린 이유는 외적인 사실들, 외적인 것 나오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대중이 예술작품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대중에 대한 말은 없었죠. 이 마지막 그러나 뒷부분에서 예술에 대한 입문서는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4번 예술 입문서 대중이 예술을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어려운 것, 쉬운 것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6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이렇게 쭉 보시면서 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카메라 좀 줄일게요. 아, 36번. 자, 볼까요? 36번 보면 끝에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찾으셨나요? 중간에 있지만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럼 여기 이 뒷부분 보면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이 없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뒷부분 보면 관계기관은 더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점자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겁니다. 점자 표기에 대한 규정을 더 많은 제품에 정해야 한다 라는 답이 되겠죠. 다양한 제품, 더 많은 제품, 점자 표기 규정 정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방법만 익숙해지시면 진짜로 시험 보실 때 30초 안에 주제 찾기 문제 풀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좀 연습하셔야 뒷부분에 글이 길어졌을 때
좀 시간을 더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내용 보면요. 점자 표기에 대한 게 일단 주제가 되겠죠. 밑에도 점자 표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점자 표기가 다 다르대요. 뭐 위치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불평과 혼란을 겪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지만 뒤에 보면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래요. 결국 통일된 규정을 만들자라는 말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점자 표기에 대한 규정 정해야 한다.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이런 말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37번도 여러분들 먼저 주제 찾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빨리 푸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렌님 지금 27초 만에 문제 푸셨어요. 자, 답은 지금 4번이 답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어디 부분부터 볼 수 있는지 보면요. 여기 중간에 문제 쭉 보면 반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반면? 보면 반면 이후 부분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는 단어 몰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런 사람은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친화력을 무기로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방법이 이거죠. 포용하고 배려하는 친화력. 이 친화력을 가지고 살아남았대요. 뒤에 또 친화력 나와요. 친화력으로 더 큰 집단을 형성해서 외부의 공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뒤에 반면 뒷부분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높은 친화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호모 사피엔스는 높은 친화력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 생존하다가 살아남다 같은 의미의 단어죠. 생존할 수 있었다. 살아남았다.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도 호모 사피엔스 나오긴 했지만 우리 그러나 다음 부분, 이 반면 뒷부분에 보면 이 신체 능력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반면 뒷부분에 여러분들 이 자기 길들이기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어요. 물론 글 처음에 자기 길들이기를 나오긴 해요. 자기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쭉 나오긴 하는데 이 반면 뒷부분부터 강조되는 건 이 친화력이죠. 호모 사피엔스는 친화력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밖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마지막 주제찾기 문제도 한번 볼까요? 38번 주제찾기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한번 더. 아미리타님이 친화력 물어보셨네요. 단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이 친화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능력.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저 사람 친화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죠. 친화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친화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큰 걸로 볼까요? 자, 38번 마지막으로 문제 주제 찾기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볼게요.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지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러나 다음 부분부터 잘 보시면 되는데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 긍정적인 평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앞부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나 봐요. 보면 부정적인 존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 중도층입니다. 이 중도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이 지만 뒷부분이 긍정적 평가예요. 쟁점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라는 게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죠. 이게 긍정적인 평가 1번. 또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 중도층의 의견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한대요. 이게 두 번째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죠. 세 번째,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끄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긍정적인 평가가 됩니다. 결국 이 글은요, 내용이 뭐냐면 이 중도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내용이 주제가 되겠죠. 이 중도층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뭐냐면 쟁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의 의견이 양극화를 완화시켜 준대요. 또 합의가 도출되도록 도와준대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관련된 내용 찾으면 중도층이 사회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도록 돕는다. 중도층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틀린 부분 보면 1번 중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비판적인 태도라고 해서 틀렸죠. 그냥 위에 객관적 그리고 갈등을 완화한다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3번, 4번은 중도층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 글은 중도층의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중도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내용이 없는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이 2번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아마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단어들 조금 볼까요? 자, 먼저 신념 한번 볼게요. 가치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치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믿고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신념이라는 것은 보통 이거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가치관, 이념이 신념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 거냐, 삶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신념이라고 하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보면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안이라는 것은요, 일단 볼까요? 현실의 문제를 사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갈등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사안이라고 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실 문제. 보통 이런 현실 문제들, 이 사안으로 규정되어, 사안에 해당하는 이런 현실 문제들은 뭐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법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규칙들, 사회적 규칙들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를 사안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면요. 이 중도층이라는 거 잠깐 보면, 중도층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왔어요. 보통 나라마다 그 사람들, 투표할 때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사회를 바꾸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바꾸고 싶어, 변화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보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변화하기 싫어, 지금 이 상태가 좋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보수가 공화당이라고 부르죠. 보수 측이 공화당, 보수편은. 그리고 진보 쪽은, 변화를 요구하는 쪽은 뭐 민주당이라고 해요. 미국 국회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를 원하는 정치적인 층이 있고 보수를 원하는 층이 있는데,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표를 주게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보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도층 사람들이 영어로는 뭐 캐스팅 보더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표를 결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캐스팅 보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넘어가서 쟁점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쟁점. 자,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쟁점이라고 해요. 쟁점.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투죠.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다투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 층이 서로 다투기도 해요. 이때 왜 싸우는지, 왜 갈등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뭐 남녀 갈등에 대해서 쟁점은, 그 다투는 원인은 뭐 평등, 성평등 의식이다, 이런 성평등이 쟁점이 되겠죠. 유연하다 한번 볼게요. 유연하다, 유연한이라고 하는데, 유연하다는 부드럽다라고도 보고요. 이 부드럽다라는 의미, 유연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을 때, 변화할 때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쟁점에 대해서 유연하다라는 것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고집을 부리지 않을 때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또 단어 보면요. 뭐 양극화 볼까요? 양극화.
양극화는 양쪽으로 분명하게 나뉘는 것을 양극화라고 해요. 양극화. 아까 위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했었죠. 나의 신념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분명히 나눠졌을 때 그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걸 타협할 수 없어요. 서로 화해할 수 없고 이 갈등이 분명하게 나눠져서 서로 중간을 찾을 수 없을 때, 계속 갈등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양극화라고 합니다. 보통 양극화가 되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화하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화하다. 자, 어떤 상황을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완화하다가 부드럽게 만들다,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을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부드럽게 바뀌다, 갈등이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양극화를 완화하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각했는데 심각한 갈등을 부드럽게 바꿨다, 해결했다. 조금 타협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을 때 완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뭐 도출 볼까요? 도출은 나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이 나오다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다 라는 의미가 있을 때 도출하다, 도출되다 라고 하죠. 어떤 공부한 뭐 성적표, 성적이라는 건 결과잖아요. 성적이 도출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단어 이거 토대 볼게요. 토대 보면 토대는 기본, 기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기초, 토대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의미 단어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사회적으로 뭔가 화해할 수 있는 그 결론이죠. 화해할 수 있는 이 결론,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이끄는, 끌어주는 기준,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중도층이 이런 기초가 된대요.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양극화된 현상을 해결하고, 부드럽게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해결 방법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기초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주제 찾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 찾기를 뒤에 나와 있는 이 긴 글 주제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이 긴 글에 나와 있는 주제 찾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글이 이거고 45번 주제 찾기죠? 주제 찾기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짧은 글뿐만 아니라 긴 글까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우리가 토픽 읽기에서 조금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답 한번 문제 찾아보세요. 여러분 문제 푸시는 동안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문제가 같이 보여야 하니까 잠깐만요.
자, 문제까지 보여드리고 갔다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글을 먼저 볼게요. 글 먼저 살펴보면 여기 그러나 나와 있죠. 그러나 보면 그러나 이 시대에 이루어진 발견, 뭔가 발견한 내용이 나와 있나 봐요. 위 부분에 발견은 이 발견은 화면 잠깐 좀 더 키워야 되나?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발견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 발견은 진정한 의미는 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바다의 발견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 표현 보면은요,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문장이죠. A가 아니라 B이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B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발견의 진정한 의미는 바다의 발견이다. 이 내용이 돼요. 바다 발견이 중요한 거다. 라는 거 되고요. 여기서 이 시대는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15, 16세기가 되겠죠. 뒤에 나와 있는 콜럼버스처럼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장에서 이렇게 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다 그냥 예입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주제 찾을 때 예시는 주제가 절대 될 수 없겠죠.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다 발견의 의미 보면 하나로 이어져 의미가 나와요. 바다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라를 발견했다.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해상이라는 것은 바다로 다닐 수가 나왔죠. 이 실제로 예시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도양, 더 나아가 극동까지 가는 바닷길을 열었고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해상 거죠. 콜럼버스도 대서양을 왕복할 수 있는 경로를 길을 만들었대요. 이로 인해 결과 나와 있는 이렇게 결과로 인해서 경제, 기술, 문화뿐 아니라 생태계 교환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국 이 바다의 발견
이런 다양한 교류의 그러면 주제 찾는 거 한번 보면요. 답 한번 볼까요? 일단 콜럼버스는 예시였기 때문에 콜럼버스 고르시면 안 돼요. 주제가 이것 때문에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관련된 거 찾아보면요. 신대륙 발견. 신대륙 발견하는 이라고 나와 있네요. 바다 발견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한 번도 틀렸어요.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연결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만약에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뒤에 바다의 탐험이 가능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면 답은 4번. 오늘 안에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군요. 마유님 이따가 영상 볼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끝나고 영상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48번 50번 보면 48번에 윗글의 목적 물어보고 있죠. 이 문제만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제 찾는 문제죠. 그럼 한번 주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먼저 쭉 살펴볼까요? 자, 이것도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상식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인정하는 상식에 대한 내용이 이쪽에 나와 있고 다음 부분에 그러나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러나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뒷부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대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원인이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래요. 객관적인 조건이 결혼이나 수입 같은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다 라고 보는데 그러나 뒷부분 보면 이런 요인들로는 이런 요인들이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되겠죠. 이런 요인들로는 행복의 이유를 10%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행복의 요인으로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객관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물어보는 표현 나왔네요. 읽기에서 물어보는 표현 나오면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 중요하게 체크해야겠죠.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그렇다면 무엇일까 물어보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이 뒷부분 내용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볼게요. 답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라고 답을 바로 이야기해 주죠. 답은 행복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과 태도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행복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과 태도이다. 그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행복에 대해서 갖는 믿음과 태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보면요. 첫 번째, 이 행복에 대한 태도는 이 믿음과 태도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 태도는 첫 번째 태도는 행복의 유한성과 무한성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결정이 된대요. 이거 단어 아셔야 되는데요. 유한하다, 무한하다 단어를 알아야 이거 조금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한성이라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을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성이라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않는 성격을 그냥 아는 것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무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한성이라고 하면 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많은 거죠. 매우 많은 것을 무한성이라고 하고요. 유한성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유한성은 끝이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한성은
끝이 없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이 없는 것. 자,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태도는 행복이 정해져 있다. 행복의 수가 정해져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무한성은 행복은 끝이 없다. 행복은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을 선택하는 거래요. 한쪽을 선택하는 거래요.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에 무엇을 믿는 사람들, 먼저 이 유한성과 무한성 중에 어느 한쪽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보면, 자, 항상 타인의 행복한 정도를 예의주시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정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의주시라는 것은 지켜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의주시. 관심있게 지켜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관심있게 계속 본다는 거죠. 남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뒷부분에서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큼 내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음 부분 중요하겠네요. 다음 부분 보면 반면 나와 있죠? 반면 윗내용과 서로 반대되겠습니다. 보면요. 행복의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위에서 행복에는 유한성이 있고 무한성이 있다고 했는데 반면 다음에 무한성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반대로 유한성과 관련한 말이 나와야겠죠. 무한성, 유한성 나오고 유한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남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행복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면 내 것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가로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가로 안에 들어간 거, 행복의 유한성과 관련한데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양이 정해져 있다. 끝이 있다. 관련된 내용 2번 답이 되겠죠. 자, 반대로 한번 볼게요. 행복의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위의 내용과 반대죠. 유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행복에 관심이 없대요. 여기 체크해 볼게요. 다른 사람 행복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 따라서 나왔네요. 따라서 중요합니다. 주제 나온 부분이죠. 네, 따라서 이 뒷부분 볼게요.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한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행복에 대해서 갖는 믿음과 태도인데, 여기서 갖고 있는 믿음과 태도는 행복의 무한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행복의 무한성을 믿어야 한다. 행복에 대한 무한성 태도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만으로 행복감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제 증대라는 것은 많아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대되다, 증대하다, 많아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대될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뒤에 이유 나와 있죠? 결국 더 중요한 문장은 이 부분이 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무한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내용 쭉 보시면요, 결국 이겁니다. 행복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이유는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 태도이다. 사람들은 행복의 유한성, 행복이 정해져 있다, 또는 행복이 끝이 없게 수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려면 무한성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 한번 볼까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행복이 무한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갖자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행복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3번이 되겠죠. 무한성이 아니라, 행복의 유한성이 아니라 무한성으로 생각을 바꾸자 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다, 이끌다 같은 단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인터넷이 상황이 나빠서 잘 연결이 안 돼요 라는 의견이 많은데 오늘 수업은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분들도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영상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주제찾기 모든 문제 83회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글 48번부터 50번 글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54번 문제로 만들어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54번 문제로 만든다면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번 행복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인가? 뭐 아니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왜 행복을 느끼는가? 행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행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2번 행복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54번 문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번 글을 통해서 54번 문제. 뭐 글은 여기 나와 있는 글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행복의 원인을 뭐 돈, 가족 같은 외부에서 찾기도 하지만 뭐 내부에서 찾기도 한다. 내부도 하나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부 성취감, 만족감 같은 내부에서 찾기도 한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행복을 느끼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이 글을 활용해서도 여러분들이 54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을 이용해서 행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 언제 행복한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뭐 돈이나 가족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지 아니면 뭔가 성공했을 때 내가 뭔가를 성공해서 얻었을 때 성취감, 만족감 느끼는지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행복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문제점은 여기 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행복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보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계속 다른 사람과 뭐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진짜 행복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본 읽기 문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54번 문제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지금 본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5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 있으신 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83회 읽기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처음에 앞부분에서 문법 문제, 문법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 표현, 문법 이런 거 같이 봤죠. 중요한 건 문법 네 문제 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쓰기 문제에 이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문법 문제들을 흘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쓰기에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신문기사 제목 문제와 주제찾기 문제 풀어봤죠? 주제찾기는 읽기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문제 좀 그 방법을 잘 보면서 계속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면 읽기는요, 반복,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가 풀어봤는지에 따라서 읽기 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읽기는 내가 얼마나 단어를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단어 공부도 읽기 문제 풀면서 자주 보는 단어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 공부할 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읽기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단어 많이 풀어봐야, 단어를 많이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저는 따로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읽기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그 읽기 문제에 나온 단어를 다시 한번 계속 반복 복습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읽기 문제, 예상 문제 자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레타님 선생님 목소리가 끊겨 나와요 라고 어떡하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들으시면 아마 그때는 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인을 한번 찾아서 다음 수업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쓰기 수업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